안녕하세요. 통통TV 구독자 여러분, 통통TV의 뉴페이스 혜준입니다. 어떡하지? 이런 거 해야 되죠? 다시 계속 그냥 하면 돼요. 앞으로 제가 IT 분야를 맡아서 여러분께 제품 리뷰나 기술 트렌드 등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이 바로 저의 첫 컨텐츠입니다. 처음인 만큼 아주 핫하고 대중적인 아이템을 골라봤는데요. 바로 아이폰 11입니다. 갤럭시 노트 10의 출시가 임박하면서 아이폰 11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가을 대전에서 아이폰 11을 구매하려는 분들 혹은 갤럭시 노트 10과 비교하면서 고심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폰 11에 대한 정보 몽땅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아이폰 11 또한 기존 XS 시리즈처럼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될 텐데요. 기본형인 아이폰 11, 큰 사이즈인 맥스 시리즈, 그리고 보급형인 R 시리즈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1은 5.8인치, 11R은 6.1인치, 11 맥스는 6.5인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1 색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왼쪽은 XR 컬러, 오른쪽은 아이폰 11 컬러입니다. 다크 그린 컬러가 추가됐는데요. 이 다크 그린 컬러는 소니의 엑스페리아 Z5와 색상이 다소 흡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 시리즈부터는 아이폰 네이밍 규칙이 다소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1부터는 뒤에 프로가 붙을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돌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카메라 구조인데요. 저같이 환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구입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트리플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기존 아이폰 8 이하 일반형 혹은 R 모델에서는 싱글 렌즈 구조였다면 이번 R 모델부터는 핫투투 디자인은 그대로 고수하되 듀얼 렌즈를 탑재하고요. S와 맥스 시리즈는 트리플 렌즈 구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트리플 렌즈 구조는 정삼각형 모양의 구조로 배열되고요. 남는 공간에는 조명과 센서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며 저조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소는 11R은 1000만 화소와 14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 11과 11 맥스는 1200만 화소를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이폰 전면 카메라 화소도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7MP에서 10MP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보다 더 선명한 셀프 카메라가 가능할 것 같네요. 아이폰 11의 운영체제는 iOS 13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항목에는 업그레이드된 시리와 지도, 사진 어플, 애플 로그인 환경도 다소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업그레이드된 미모지 등도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업그레이드된 아이폰에선 비디오 파일도 사진 어플에서 즉각적으로 편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페이스 아이디 혹시 잘 인식되시나요? 저는 지금 XS를 쓰고 있는데 페이스 아이디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폰 11에서는 이런 점을 개선해서 터치 아이디, 즉 지문 인식을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페이스 아이디와 터치 아이디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직 개선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들만 개선된다면 향후 1년간 아주 가파르게 아이폰 지문 인식 성능이 상승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밖에도 논의되고 있는 USB-C 타입, 5G 네트워크 등은 아이폰 11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음 모드 버튼이 기존 아이패드처럼 위아래로 변화한다는 것, 양방향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듀얼 블루투스가 된다는 점, 햅틱 터치가 된다는 점 등등등 다양한 업데이트 기능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점 참고하셔서 아이폰 11 더 따져보셔야 하겠네요. 아이폰 11은 이번에도 역시 SD카드가 추가적으로 삽입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구매할 때 용량이 굉장한 중요한 고려 요소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역시 64기가, 256기가, 512기가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자되고 있는 1TB는 아마 시중에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아이폰 11의 배터리 용량도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아이폰 프로 맥스가 3969mAh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보조 배터리와 케이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디스플레이 패널도 기존 XS 시리즈처럼 R을 제외하고는 OLED 패널을 탑재할 예정이고요. R 시리즈는 리퀴드 레티나 LCD 패널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아이폰만의 풍부하고 선명한 색감은 그대로 고수할 예정이죠. 아이폰 11에서도 노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다만 노치의 폭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베젤 두께가 얇아지면서 한편으론 케이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드디어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아이폰 11의 출시일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빠밤! 아이폰 11은 9월 10일 화요일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1차 출시국이 아니어서 10월 중순이나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아이폰은 저렴한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구매하실 때 갤럭시와 비교하시면서 구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갤럭시 노트 10의 시가는 5G 256GB 기준 124만 8,500원이고 플러스 모델의 경우 139만 7,000원인데요. 해외 주요 외신들은 아이폰 11의 가격이 전작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기본 모델은 $999, 한국 출시가 136만 4천원, 11 맥스는 149만 6천원, 11R은 99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1은 디자인 등에서 큰 변화를 주려고 했지만 큰 혁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모델로 상당한 공을 들였다면 이번 아이폰 11은 자칫하면 쉬어가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애플은 아이폰 중심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서비스 사업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팀쿡은 지난 3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8월에 애플카드가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카드가 나오면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폰 11, 그래서 찬밥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아이폰 11의 차기작인 2020 아이폰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디스플레이와 기능의 변화,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기술, 5G 네트워크 탑재, USB-C 타입의 적용 등 이러한 점들이 벌써부터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폰 11은 자칫 쉬어가는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이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애플 유저들조차도 갤럭시로 갈아타야 되나 하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보이는데요. 이번 올가을 스마트폰 대전에서는 애플이 고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아이폰 11에 대한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고 구독자분들이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꼭 합리적인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통통TV 뉴페이스 혜준이었습니다. 안녕! 추가적으로 추가됐는데요. 팀쿡은 애플의 3분기 실적을 금융 서비스 애플카드를 공개할 것으로. 바본가? 말이 안 되죠.